안녕하세요. 영카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기초 1편에 이은 2편인데요. 이제 오늘은 왼쪽 상단의 도구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양이 조금 많아서 속도 있고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 스킵 없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처음에 보시면은 동작 탭입니다. 파일 삽입은 이제 여러 가지 파일을 삽입할 수 있는 탭이지만 사실 잘 쓰지는 않아요. 사진 파일을 삽입하는 건데 이제 아래에 사진 삽입하기와 큰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되고, 사진 삽입하기를 누르면은 사진 앱으로 바로 연동이 되어서 이런 창이 뜨지만, 이제 파일 삽입하기는 이제 패드 내에 파일 관리자 쪽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 촬영하기는 사진을 바로 찍어서 가져오는 건데, 이 커다란 아이패드로 사진을 바로 찍을 일이 잘 없어서 거의 안 씁니다. 그리고 아이폰이면 폰으로 바로 찍어서 에어드랍 하면 되고요. 근데 저는 갤럭시 유저라서 카톡으로 사진 보내기 하고 불러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추가는 이 안에 폰트를 활용한 텍스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간단한 편집 디자인도 가능은 해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요.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하고 옆에 AAO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 설정창이 뜹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여러 서체도 있고요. 폰트 파일을 직접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뭐 고운 바탕이나 뭐 이런 지마켓 산스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 스타일,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서체의 가족들, 같은 글자를 굵기 조절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렇게 나오는 옵션들이 있어요. 여러 스타일을 보고 필요한 거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디자인 쪽으로 넘어가면은 글자 크기, 간격 등등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크기는 포인트 단위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숫자도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간격 조정이랑 자간 이거는 그건 보이는 옵션이 똑같은데 굳이 왜 넣은 건가 싶어요. 행간은 2줄 이상의 줄글에서 사용 가능한데 이 가로 사이 행의 간격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기준선은 이제 이 글자의 중간이 되는 기준, 이게 딱 중간인데 그거를 위로 올릴지 내릴지 정하는 거죠. 그리고 글자 불투명도는 그냥 불투명도니까 편한 대로 조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속성을 보면 정렬 옵션이 있는데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양쪽 정렬 이렇게 있고요. 이제 그리고 밑줄, 테두리, 세로 정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TT 이거는 이제 영어로 썼을 때 소문자를 모두 대문자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각각 전환이 가능해요. 그리고 서체 가져오기. 이거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픈 타입 서체를 여기 목록에다가 넣는 거예요. 텍스트는 이제 레이어에서 보면은 이런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게 A라고 되어 있으면은 편집이 가능한 이런 상태인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이미지적으로 수정을 하고 싶다 한다면 눌러서 레스터와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글씨는 이제 그림이 된 거고요. 그림으로써 수정이 가능해요. 이제 텍스트 수정은 더 이상 불가하고요. 이미지로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자르기, 복사하기, 이거 붙여넣기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지금 선택한 레이어에 이렇게 동작이 되는 거예요. 캔버스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게 생기죠. 이미지 자체가 복사되어서 붙여 넣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캔버스. 여기서는 이제 캔버스에 대한 동작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잘라내기 및 크기 변경. 이거는 이제 내 캔버스 크기를 자유롭게 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 요거에다가 설정, 값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거 할 때의 주의점은 만약에 캔버스가 이미지보다 작아질 경우에 이미지가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살아있지 않아요. 이게 진짜 되게 댕강 날아가기 때문에 이미지 크기를 먼저 이렇게 원하는 만큼 줄여두고 자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애니메이션 어시스트. 이거는 이모티콘 만들거나 간단한 움직임 만들 때 유용한 건데, 이거는 이제 움짤 만드는 기능이라고 보면 되고요. 레이어 한 개가 하나의 프레임이 돼요. 여기 안에서 프레임 추가해서 이렇게 또 그리고 이렇게 재생을 하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빠르게 흘러가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재생 설정은 여기서 할 수 있는데요. 루프는 1, 2, 3, 4, 1, 2, 3, 4 이런 거고, 핑퐁은 약간 1, 2, 3, 4, 3, 2, 1 이런 순서고요. 원샷은 1, 2, 3, 4에서 끝나요. 초당 프레임은 1초 안에 몇 프레임을 보여줄지 결정하는 건데, 간단히 말하면 숫자가 낮아질수록 이미지가 느리게 가고요. 숫자가 높아질수록 이미지가 빠르게 갑니다. 그리고 어니언 스킨 프레임은 내가 이걸 그릴 때 이 전의 프레임에서 어떻게 그렸는지를 알아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거를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내 이전의 프레임, 이 초록 색깔, 요거를 얼마나 어떻게 보여줄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프레임 혼합, 이거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프레임까지 어니언 스킨 프레임 색상으로 같이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프레임 옵션에서의 유지 지속 시간 있죠. 이 프레임을 터치하면 뜨는 건데, 유지 지속 시간은 한 프레임을 여러 프레임으로 길게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길게 보이겠죠? 복제는 그냥 복제하는 건데, 이거는 하나의 프레임을 새로 만드는 거고요. 유지는 그냥 잡아서 늘리는 거. 그리고 맨 첫 번째에 있는 거는 배경으로 설정 가능하고요. 맨 뒤에 까는 색을 넣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프레임은 전경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샌드위치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맨 뒤에 맨 위에 하나씩 깔고 이제 그 사이에서 애니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페이지 보조입니다. 이거는 뭔가 잡지라거나 약간 인스타툰 이런 거 만들 때 사용 가능해요. 프로크리에이트는 원래 이미지 한 개만 아웃풋을 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업데이트되고 나서 연속된 페이지에 각각 다른 내용을 넣을 수 있고요. 요거를 쭉 이어서 이제 PDF 파일로 저장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페이지 따로따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옛날에는 이게 1, 2, 3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만 낼 수 있었어요. 사실 이제 취미 그림용이라기보다는 이걸로 뭔가 작업을 하겠다 하는 사람한테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그리기 가이드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림 그릴 때 캔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기 가이드 편집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2D 격자, 이거는 이제 모는 종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등거리, 이거는 이제 아이소메트릭이라고 이런 이미지 할 때 쓰이는 각도 가이드입니다. 그리고 원근, 이거는 약간 소실점의 이해가 필요하기는 한데, 진짜 빠르게 설명드리자면 멀어질수록 작아지다가 결국에 안 보이는 거 있죠. 그게 소실점이거든요. 그거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편집 들어가서 이런 선도 설정 조정이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뺄 수도 있고요. 얘를 일직선으로 쭉 잇고 얘를 밑으로 쭉 내려서 이런 삼각 그리드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3차원의 형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 세개에서 보여지는 이 선의 불투명도, 두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게 다 여기 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칭, 이거는 약간 데칼코마니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앞선 3개랑 옵션이 조금 달라서 따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옵션 보면은 수직, 수평, 사분면, 방사상 이렇게 있는데 수직, 수평, 사분면, 방사상 이런 형태로 기본적으로 대칭이 됩니다. 이제 회전 대칭, 이거를 켜면은 한 방향으로 대칭이 됩니다. 이거를 참고하셔서 원하는 이미지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 4개 옵션에서 모두 보였던 기능이 그리기 도움받기 이거잖아요. 뭐 2D 격자, 등거리, 뭐 원근 이런 거에서도 다 볼 수 있죠. 이 가이드 선 있죠. 이 각도. 그러니까 이 선 외에는 아예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깔끔한 직선 도형들 그릴 때 좋겠죠. 이거를 뭐 끄고 그려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대칭 여기서 그리기 도움받기를 만약에 끄면은 이 선만 있고 대칭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켜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레이어 창에서도 끄고 켤 수 있는데요. 여기 그리기 가이드 이거를 활성화한 상태에서 레이어를 누르면은 그리기 도움이라고 있죠. 이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레이어 보조라고 떠요. 밑에 이렇게 끄고 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퍼런스 기능은 우리가 뭘 보고 그리잖아요, 보통. 옆에 팝업으로 이미지를 띄워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엄청 확대해서 이렇게 그려야 하는 이미지인데, 만약에 전체 샷을 좀 봐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캔버스, 요거를 누르면은 캔버스의 전체가 보여요. 실시간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림의 전체 느낌을 확인할 때 좋고, 옆에 이미지, 이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사진을 띄워놓을 수 있고요. 이렇게 조절도 가능합니다. 얼굴, 이거는 이제 내 얼굴을 보고 그리는 건데 셀프 카메라가 작동됩니다. 이게 그거예요. 스노우 같은 건데 내 얼굴에 뭘 그릴 때 씁니다. 거의 잘 안 써요. 뭐 이제 뭐 수평 뒤집기, 뭐 수직 뒤집기 요거는 뭐 설명드릴 것도 없죠. 그리고 캔버스 정보는 그냥 정보예요. 예, 요런 것들.
이거 공유. 이거는 이제 파일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저장할 때 어떤 형식의 파일로 저장할지를 정하는 거고요. 이 맨 처음에 있는 요 프로크리에이트 파일. 이거는 이제 이 프로그램 전용 확장자이고 내가 작업하던 파일 그대로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PSD. 이거는 이제 컴퓨터 포토샵 작업 파일인데 이제 프로크리에이트의 그 로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포토샵이랑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호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포토샵에서 좀 더 정밀한 작업을 하거나 컴퓨터와 연계해서 작업할 때 이걸로 저장하면 됩니다. PDF 이거는 다들 알죠? PDF 저장이고요. 이미지 하나를 아웃풋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JPG 이거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이미지 파일입니다. 그리고 PNG 이것도 일반 이미지 파일인데 JPG랑 무슨 차이냐면 배경의 차이거든요. 만약에 배경 없이 요 이미지만 아이콘처럼 저장을 하고 싶어. 이러면은 PNG를 해야 돼요. 이거는 배경 투명 옵션이 되는데 JPG는 그게 안 되거든요. 이렇게 배경을 투명하게 설정을 해놔도 저장할 때 이게 그냥 하얗게 밀려버려요.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이제 배경 없앤 이미지를 저장하고 싶으면 PNG 쓰시면 됩니다. TIFF 파일은 이제 포토샵으로 열리는 이미지 파일이에요. 근데 보통은 잘 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레이어 공유 있죠. 이제 위에 거 이거는 통합된 이미지 하나를 PDF로 저장하는 거고 이거 밑에 거는 레이어 하나하나가 페이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PNG 파일도 동일합니다. 여기 3개의 이미지 저장이라고 보이죠? 움직이는 GIF, PNG 이건 이제 움자를 내보내는 거고 아까 설명드린 애니메이션 어시스트로 작업을 했을 때 저장하는 옵션입니다. 보통 이모티콘 만들면 이걸로 내보내죠. 그리고 동영상 이러고 HEVC 이것들은 이제 움짤 파일이 아니라 아예 영상 파일로 내보내는 옵션입니다. 동영상 편집에 활용할 때 쓸 수 있어요. 다음은 이제 비디오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번 편에서 캔버스 설정할 때 타임랩스 설정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겁니다. 다시 보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녹화 이거를 끄면은 자동 저장되던 녹화가 종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 이제 타임랩스 비디오 내보내기 이거는 이제 내가 다시 보기 했던 영상을 저장하는 건데 전체 길이 30초 이렇게 있죠. 전체 길이는 이제 길이 상관없이 압축률에 따라서 저장된 영상 그대로를 내보내는 거고요. 이게 오래 걸린 그림이면은 7분이 될 수도 있고 3분이 될 수도 있고 30초는 길이 상관없이 결과를 30초로 맞춰서 그에 맞는 배속으로 알아서 다 조절해줘요. 상세한 설정은 캔버스 생성 시에 다 해놓았었기 때문에 여기는 별 추가 설정 없이 영상 저장만 하면은 아이패드 사진 앱에 저장됩니다. 이제 그거를 공유하거나 그런 건 자유롭게 가능하죠. 그리고 설정, 그리고 밝은 인터페이스 이거는 그냥 요거 색깔 바꿔주는 거고요. 오른손잡이 인터페이스는 이 크기 조절 바 있죠. 이거를 옆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네, 저는 오른손잡이기는 한데 이제 오른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왼손으로 이 바를 조절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러쉬 커서 이거는 내가 칠하는 브러쉬가 어떤 영역에 어떻게 칠해지는지 보여지는 거예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칠해지는 영역 이런 게 보이는 거고 이거를 끄면은 칠해도 안 보이죠. 그다음에 유동적인 브러쉬 크기 조정 이거는 그냥 켜놓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프로젝트 캔버스 영상만 이게 다른 모니터로 연결할 때 이렇게 쓰는 거고요. 스타일러스 연결 이거는 다른 드로잉 타블렛에 연결하는 거예요. 압력 및 다듬기 이거는 사용감을 조절하는 건데 이거는 굳이 손대지 않아도 충분히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각의 브러쉬에서도 설정이 가능하니까 따로 확인하면 되고요. 제스처 제어 이걸 볼 건데 이게 양이 좀 많아요. 이거를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있는 창에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설정 말고 기본 제스처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거 2손가락으로 터치하면은 실행 취소 3손가락으로 터치하면은 다시 실행. 물론 여기 화살표에서도 다 조절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쓰고요. 애플 펜슬을 2번 톡톡 터치하면은 이렇게 브러쉬랑 지우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림 그릴 때 좋겠죠. 그리고 객체 선택하고 이거를 일정한 방향으로 찔끔찔끔 움직여야 할 때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터치하면은 보이시나?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8방이거든요. 수직, 수평, 대각선 이런 양방향인데 이거를 잘 보고 터치하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요것만 알아도 반은 안 거예요. 이건 거의 이것만 진짜 맨날 쓰기 때문에. 자, 이제 손가락부터 볼게요. 이거는 본인 손가락이 아니라 진짜 문지르기 툴이에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 문지르기 도구를 자주 쓰는데 매번 이렇게 바꾸기가 번거롭다 이러면 이제 이거를 키면은 요거 터치. 이거는 손가락으로 할 때는 항상 문질러지는 거. 두 번째는 애플 펜슬로 할 때 무조건 문지르기로 쓰는 거. 이 네모난 동그라미가 중간에 있던 거 있죠?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누른 상태로 내 손으로 문지르면은 문지르기 도구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그걸 누른 상태로 애플 펜슬로 문지르면 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 편한 거 쓰면 되겠죠. 애플 펜슬이랑 손가락을 다르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편하신 걸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우기. 이거는 이제 아까 제스처 루틴이 똑같죠. 네, 그리고 그리기 도움받기. 이거는 이제 그 그리기 가이드를 편집하는 거죠. 이제 이거는 그 도면 같은 거 그리거나 직선적인 일러스트 이런 거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여기 설명 나와 있는 걸로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실 만한 거는 애플 펜슬 이중 탭이긴 이건데, 애플 펜슬 2세대부터는 펜슬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면 이렇게 모드가 바뀌고는 해요. 그 제스처까지 여기 기능에다가 같이 넣은 거예요. 그리고 스포이드 툴. 이거는 이제 스포이드가 뭐냐면 색깔을 선택하는 거예요. 색 추출. 다른 것들은 쭉 읽어보시면 이전 옵션들이랑 별 다를 게 없어서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고, 터치 후 유지,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내가 내 손가락으로 화면을 꾹 터치하면은 그 부분의 색을 추출하는 건데, 이 지연 시간, 이거는 그거를 얼마나 누르고 있냐 이거예요. 이거는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퀵 쉐입. 이거는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엄청 쓰는 건데, 이 영상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가장 기본으로 켜져 있는 거는 그리기 후 유지입니다. 이거는 이만큼의 시간 동안 펜을 떼지 않고 유지하면 기하 도형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펜을 떼지 않고 그리는 일러스트 드로잉을 할 때는 이거를 꺼놓고 작업하는 편이고요. 뭔가 그래픽적인 일러스트를 그릴 때는 이거를 켜놓는 편입니다. 이제 이 퀵 메뉴는 여러 가지 액션 기능을 좀 더 빠르게 단축으로 모아놓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실행할 거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스포이드에서 요걸로 제스처 설정을 했었잖아요. 이 터치 후 유지. 그러면 이 제스처는 못 써요. 여기 아까 세모난 거 뜬 거 보였어요? 그러니까 세모난 거 뜨죠. 각 기능에 적용되는 제스처가 겹치지 않게 설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전체 화면을 한번 볼게요. 전체 화면 중에서 이 옵션들도 따로 이해 안 가는 거는 없으실 거고, 자동 전체 화면,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그리는 시간 동안은 이게 전체 화면이 되고요. 펜을 떼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거슬리면은 그냥 끄는 게 좋아요. 다음에 레이어 지우기. 이거는 이제 레이어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지운다는 건데, 이거 세 손가락을 앞뒤로 쓴다는 거는 그냥 세 손가락을 터치한 상태로 가로로 왼쪽, 오른쪽 왔다리 갔다리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굳이 제스처로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레이어에서 간단하게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들 아시죠? 쭉 읽어보시면은 다 본인 손에 맞게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논리가 뭐냐면은 이게 여러 가지 제스처에다가 어떤 기능을 어떻게 실행시킬지를 커스텀하는 창인 거라서,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저거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작업 루틴에 맞춰서 편하신 대로 하는 게 좋아요. 대신 이거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식으로 뭐가 작동되는 건지를 모르실 것 같아서 알려드린 거고, 제가 혹시 빠뜨린 설명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레이어 뭐 선택이나 이런 것들 뭐 맨 아래 보시면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손 안 대도 돼요. 뭐 꼬집기 제스처로 회전, 이거는 그냥 뭐 손가락 2개로 확대 축소하고 돌리고 이런 거. 그냥 이 설정은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굳이 안 건드리셔도 되고, 초보자분들은 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아래에 빠른 실행 취소 지연 시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뭘 엄청 많이 했어. 근데 이걸 다 지워야 돼. 근데 두 손으로 매번 이렇게 따다다다 터치하기가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 0.67초만큼 이 두 손가락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와다다다 실행 취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선택 마스크 가시성, 이거는 이제 내가 선택한 부분 이외에는 이제 빗금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자, 이 빗금을 얼마나 어떻게 가릴지 정하는 거예요.